아침이었다.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햇빛이 부엌 테이블 위 설탕통과 유리컵을 비추고 있었다. 어제 남겨둔 신문이 반쯤 접힌 채 조용히 누워 있고 냉장고가 규칙적으로 쉬는 소리를 냈다. 나는 느릿하게 숨을 들이켜며 포트에서 물을 붓고 녹차를 우렸다. 커피는 요즘 속이 좀 안 좋아서 의사 말대로 줄이기로 했다. 예전엔 아내가 아침마다 커피를 내려줬는데 이젠 이런 잔잔한 녹차향이 그 빈자리를 채운다. 테이블 위에는 하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내 손이 몇 번이나 다녀간 흔적이 있는 그 매끈한 종이 봉투. 이제 슬슬 챙겨야지. 나는 작게 중얼거렸다. 누가 들을 것도 없지만 가는 말도 고왔던 세월이 있다 보니 혼잣말도 정중해졌다. 봉투에 천천히 10,000원짜리를 넣었다. 요즘 세상에 10,000원이면 뭘 하냐고 다들 말하지만 내겐 이게 마음이었고 약속이었다. 손끝으로 종이를 다독였다. 아파트 단지 아래로 내려갔다. 관리실 앞 화단엔 겨울을 버티고 올라온 조그만 초록 잎들이 힘겹게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출근길 사람들, 바쁘게 지나가는 젊은 얼굴들, 이어폰 끼고 스마트워치 보고 또 무언가를 확인하느라 정신없다. 나는 천천히 걸었다. 내 걸음은 누구에게 쫓기지도 않고 누구를 기다릴 것도 없었다. 그래도 들뜨지 않는 조용한 이 아침이 좋았다. 은행 자동문이 열리고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얼굴에 닿았다. 어서 오세요. 자동음성 안내가 들렸다. 사람은 별로 없었다. 직원들은 모니터를 보며 바쁘게 손을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내 차례를 기다렸다. 그리고 창구 앞에 앉아 말했다. 아들 몫으로 조금 보내려는데요. 직원이 미소로 물었다. 요즘은 모바일 뱅킹이 더 편하세요. 앱만 깔면. 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휴, 나는 손 편한 게 좋아요. 그리고 봉투는 손으로 넣어야 정이지. 직원은 웃었다. 아버님 같은 분들이 계셔서 은행이 따뜻해져요. 그 말이 괜히 마음을 간지렸다. 밖으로 나와 단지 벤치에 앉았다. 햇빛이 살짝 따뜻했고 바람이 귓가를 스쳤다. 멀리서 아이 울음소리, 택배 카트 끄는 소리, 그리고 방금 구운 빵 냄새가 섞여왔다. 사람 많은데 참 조용하구먼. 혼잣말이 새어나왔다. 문득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꼬마가 떠올랐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그 작은 목소리, 반짝이는 눈. 아이들은 인사를 잘해. 세월이 지나도 사람 마음 열어주는 건 그런 한마디더라. 다시 봉투를 바라봤다. 그 봉투가 마치 내 마음을 들고 있는 것처럼 묵직해 보였다. 그 순간 주머니에서 전화가 울렸다. 큰아들이었다. 나는 느리게 통화 버튼을 눌렀다. 그래, 아들. 아버지, 이번 달엔 굳이 안 하셔도 돼요. 그런 거 부담 가지실 필요 없어요. 말투는 다정했지만 그 말 속에 스며 있는 느낌은 낯설고 차가웠다. 부담? 내 마음이 부담이 되었나? 그동안 난 좋은 마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래, 알았다. 내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더 낮고 조용했다. 아이 울음이 잠시 멎고 지나가던 전동 킥보드가 푸른 잔디 앞으로 사라졌다. 나는 봉투를 다시 바라보았다. 손가락 끝이 천천히 종이를 눌렀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다.
내 마음이 짐이었나? 나는 벤치에서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요즘 다리가 예전만 못하다. 젊을 땐 몰랐지. 걷는 게 감사한 일이라는 걸. 단지 산책로를 따라 걸었다. 벚나무 가지에 아직 잎이 다 나지 않은 초봄, 줄기마다 새순이 보였다. 이른 출근길이 지나가고 조용히 시간이 쉬고 있는 시간대 헬스복 입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와 스트레칭을 시작했다. 뒤로 걷는 사람, 큰 소리로 라디오 들으며 걷는 사람, 강아지 산책시키는 사람. 그 속에서 나는 조용히 손을 주머니에 넣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었다. 어디로 향하는지도 모른 채 문득 관리사무소 앞 우체통이 눈에 들어왔다. 빨간 우체통. 이제는 보기 힘든 색깔. 예전엔 편지를 넣으면 사람 마음도 함께 들어간다 생각했지. 지금은 뭘까? 메시지 하나 보내면 감정도 싹 줄어드는 시대인가. 나는 봉투를 다시 꺼냈다. 햇빛 아래서 종이가 조금 더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때 멀리서 누군가 손을 흔들었다. 동네 분식집 사장님이었다. 아버님, 오늘도 산책이세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다리 굳을까봐. 오후에 오세요. 김밥 하나 더 드릴게요. 그 사람의 밝은 목소리가 지나가며 내 마음에 작게 흔적을 남겼다. 세상은 아직 따뜻한 구석이 남아있다. 사람이 사는 곳이라 그런가. 나는 계속 걸었다. 하지만 머릿속은 아들 목소리만 반복됐다. 그런 거 부담 가지실 필요 없어요. 내가 가진 마음이 부담이라니. 가슴 속에서 조용한 울음 같은 게 번졌다. 아내가 생각났다. 아내는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 틀림없이 이렇게 말했겠지. 여보, 애들은 애들 나름대로 걱정한 거예요. 그 목소리가 귀에 생생하게 들렸다. 나는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보았다. 파랗지도 않고 회색도 아닌 도시 특유의 색이었다. 빛이 많은데 온도는 없는 하늘. 다시 안으로 돌아와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탔다. 문이 닫히기 직전 어제 봤던 그 꼬마가 다시 뛰어왔다. 할아버지, 문 잡아드릴게요. 작은 손이 버튼을 누르며 말했다. 오늘도 산책했어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래. 너도 학교 갔다 왔나? 아니요, 유치원이요. 그 목소리가 천진했다. 사람 마음을 녹이는 힘. 문이 다시 열리고 그 아이 엄마가 다가왔다. 인사 잘하네요, 우리 아들이. 나는 손을 살짝 흔들었다. 인사 잘하면 천냥 빚도 갚지. 아이 엄마가 웃었고 아이는 손을 흔들며 내렸다. 문이 닫히며 난 혼자 엘리베이터 안에 남았다. 그 작은 순간이 내 아침을 부드럽게 덮었다. 집 안에 들어오니 햇빛이 베란다 창을 통해 바닥에 금빛으로 쏟아졌다. 나는 조용히 신발을 벗고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두었다. 조용한 집, 식물 2개, 아내 사진, 작은 달력. 나는 의자에 앉았다. 손바닥으로 얼굴을 천천히 문질렀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했다. 아이들은 날 생각해서 말했겠지. 그래도 내 마음이 어디로 가야 하지. 그 순간 마음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남들이 보면 사소한 일일지 모르지만 누구든 마음이란 게 그렇다.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고 참아낸 눈물도 결국엔 어딘가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
나는 봉투를 다시 쥐고 조용히 결심했다. 그래, 오늘은 생각을 좀 해보자. 그리고 깊은 숨을 쉬었다. 아무도 듣지 않는 집안에서 내 심장 소리만이 천천히 이어졌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냉장고에서 찬 두부를 꺼내 조금 잘라 간장에 찍어 먹었다. 예전 같으면 아내가 스프도 데우고 밥도 따뜻하게 해줬겠지. 지금은 내가 나를 챙겨야 하는 시간. 살다 보니 이런 게 진짜 노년이구나 싶다. 젊을 땐 몰랐다. 누군가 내 밥을 차려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두부 한 모 먹고 나니 괜히 TV를 켜보고 싶어졌다. 아침마당 재방송이 나오고 있었다. 거기에서 이런 말이 들렸다. 부모님 마음은 늘 주는 마음이죠. 그런데 아이들은 가끔 그걸 부담으로 느끼기도 합니다. 나는 손을 멈췄다. 설마 오늘 아들 목소리가 그 말이었나? 부담, 내가 가진 마음이 짐이 되었을까? 생각이 머릿속을 천천히 채웠다. 아들 방은 멀리 있었지만 멀진 않은 거리였다. 버스 타면 금방 가는 곳. 그런데 요즘은 문자도 자주 오지 않는다. 요즘 바빠요. 그 말 뒤에 숨은 몇 가지 감정들을 나는 어렴풋이 느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아들에게 문자를 적었다. 잘 지내니? 저녁은 먹었냐? 보낼까 말까? 손가락이 멈췄다. 괜히 내가 귀찮게 굴까봐 결국 보내지 않았다. 메시지 창이 그대로 닫혔다. 그때 현관 비밀번호 입력음이 들렸다. 아들 내외였다. 아버지 계세요? 나는 천천히 문을 열었다. 며느리가 미소를 지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근처 온 김에 들렀어요. 말은 참 고마운데 왜 이렇게 갑자기 가슴이 덜컥 내려앉을까? 그래 왔냐? 내 목소리가 오늘따라 더 낮았다. 아버지, 저녁 드셨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냥 두부 좀 먹고. 아들 얼굴에 순간 걱정이 스쳤다. 그러지 말고 우리랑 나가서 드시지 그랬어요. 그 말이 위로 같으면서도 멀어진 감정처럼 느껴졌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이고, 나는 집밥이 더 좋아. 며느리가 식탁에 과일 바구니를 놓았다. 이거 드세요. 과일 참, 언제부터 과일이 이렇게 비싸졌나? 아들은 거실에 앉아 TV를 켰다. 뉴스 앵커가 무표정한 얼굴로 경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아들이 말했다. 요즘 참 물가가 장난 아니죠? 저희도 애 학원비에 대출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말은 그렇지만 속이 조금 점이었다. 예전엔 내가 져줄 수 있는 짐이 많았는데 지금은 내가 짐이 되는 건 아닐까? 아버지, 이번 달은 그런 봉투 안 하셔도 된다니까요. 그 말이 다시 한번 내 가슴을 건드렸다. 나는 미소 지었다. 그래, 알았다. 입술이 조금 떨렸다. 며느리가 분위기를 바꾸려 했다. 아버님, 이따 산책 같이 하실래요? 나는 손을 저었다. 아니다. 너희끼리 다녀오너라. 나는 좀 누워 있어야겠다. 아들 내외가 집을 나가고 현관문이 닫히자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나는 소파에 앉아
천천히 눈을 감았다. 라디오를 켰다.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다. 그 사이에 DJ 목소리가 들렸다. 누군가를 위한다는 건 그 마음이 닿는 방향이 같아야 합니다. 때로는 잘 주던 사람이 잘 멈출 줄도 알아야 하죠. 나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켰다. 그래, 내가 너무 오래 주려고만 했나? 그때 갑자기 웃음이 새어나왔다. 내가 뭐 대단한 부자인 것도 아닌데 참 나도 웃긴 놈이지. 스스로를 향한 작은 농담이었다. 하지만 그 웃음 끝에 미세한 쓸쓸함이 뻐근하게 남았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는 마음 쓰는 법을 다시 배워야 하나 보다. 나는 책상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과 아내가 쓰던 작은 수첩이 있었다. 마트 세일일 목요일. 아버지 오래 살게 해주세요. 남편 발톱 깎아주기. 아내 글씨였다. 참 단정한 글씨. 그리고 참 사소한 기도. 나는 손가락으로 그 글자를 천천히 따라 그렸다. 언젠가 나는 이 작은 수첩을 가장 소중한 유산으로 생각하게 되었구나. 아내가 살아 있었다면 오늘 내가 느낀 서운함을 어떻게 다독여줬을까? 아마 이렇게 말했겠지. 여보, 애들은 몰라서 그래요. 마음이 있고 사랑이 있으니까 때로는 표현이 서툰 거지요. 그 목소리가 들리는 듯해 나는 조용히 눈가를 비볐다. 그래, 알긴 아는데, 말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공허한지. 현관에서 엘리베이터 내려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아들 내외가 내려갔겠지. 나는 순간 현관 쪽을 바라봤다. 문이 닫힌 채 고요했지만 마치 아직 누군가 서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가끔 그렇다. 사람이 두고 간 온기가 집안에 남는다. 근데 오늘은 그 온기가 조금 차갑게 느껴졌다. 테이블 위 휴대폰 화면이 켜졌다. 카카오톡 알림이 떴다. 가족방, 형제들끼리. 아버지, 그 봉투 이제 그만하라고 했어? 응, 부담되실까봐 얘기했지. 그 문장을 읽는데 목 안쪽이 서서히 뜨거워졌다. 눈물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찌릿한 감정. 부담되실까봐. 그 말이 맞는 말이면서도 참 서운했다.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아버지가 주는 마음도 그렇게 사라지는 거구나. 혼잣말은 마치 누군가에게 설명하는 것처럼 조금씩 길어졌다. 내가 맡겼던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었는데 그 마음이 언제부턴가 계산처럼 보였나 보다. 라디오에서 다시 음악이 흘렀다. 옛날 트로트곡 낯익은 멜로디. 가사는 이렇게 끝맺었다. 사랑이란 주는 것, 받은 건 추억이 되고. 나는 천천히 웃었다. 그래, 그래. 노래가 참 솔직해. 하지만 그 표정은 웃음보다 울음을 더 닮았다. 손바닥으로 무릎을 두드리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애들은 내 마음을 다 받았을까? 그 질문은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지만 내 가슴속 벽을 천천히 울렸다. 밤이었다.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창밖에 조용히 반짝였다. 거리는 고요했고 먼 데서 들려오는 배달 오토바이 소리만 가끔 아파트 틈새를 스쳐 지나갔다. 나는 불을 켜지 않았다. 식탁 위에 놓인 작은 스탠드만 켜둔 채 천천히 의자에 앉아 있었다.
오늘 받은 말들이 조용히 그러나 무겁게 가슴 안에서 소리 없이 내려앉았다. 아버지, 이제는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부담 가지실 필요 없어요. 부담. 이 한 단어가 평생 살아온 마음을 한 번에 갈라놓을 줄 누가 알았을까. 아이들 키우면서 밥값이 없던 시절도 있었고, 새 옷 한 벌 못 사주고, 주머니에 넣어준 1,000원짜리 2장을 미안한 마음으로 쥐어주던 날도 있었다. 그때는 내가 가진 게 마음뿐이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세상을 버티게 했다. 지금도 마찬가지였다. 내가 가진 건 여전히 마음뿐인데 그게 오늘 처음으로 짐이라는 이름을 들었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가슴이 조용히 아릿했다. 거실 한쪽에는 아내 사진이 있었다. 아내가 웃으며 찍은 사진. 그 미소를 보고 있으면 세상이 조금은 괜찮아 보였다. 나는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여보, 내가 너무 오래 준 걸까? 사진 속 아내는 변함없이 고요하게 웃고 있었다. 아무 말하지 않고 그러나 모든 말을 다 듣는 표정으로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눈밑이 뜨거워졌다. 그 순간 카카오톡 알림이 울렸다. 형, 아버지한테 너무 말씀드린 거 아니야? 동생, 그래도 우리도 상황이 있으니까. 나는 휴대폰을 지그시 내려놓았다. 전화벨보다 더 시끄럽게 가슴을 두드리는 문자였다. 그래, 아이들도 사는 게 있지.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가슴이 따라오지 않았다. 그때 베란다 창문에 밖에서 지나가는 전철 불빛이 스쳤다. 빛이 스쳐 지나간 자리에 잠시 그림자가 남았다 사라졌다. 사람 마음도 그렇지. 잠시 빛나고 금방 사라지지. 나는 라디오를 켰다. 낡은 스피커에서 잔잔한 클래식 선율이 흘렀다. DJ가 조용히 말했다.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면 그 마음은 사라진 게 아닙니다. 다만 전할 방식이 바뀌는 것뿐이죠. 나는 숨을 고르는 듯 천천히 의자에 등을 기대었다. 그래, 전할 방식이 바뀌는 것뿐. 그 말이 가슴 깊숙이 내려앉았다. 아내 사진 옆에 놓인 작은 라디오를 살며시 손으로 쓸었다. 여보, 나는 이제 조금 다르게 접어야겠어. 말이 끝나자 창밖 도로를 지나던 택시 불빛이 잠시 방안을 노랗게 비추고 사라졌다. 어둠 속에 앉아 있으니 세상이 고요하게 들렸다. 하지만 그 고요함 안에 어딘가 작은 결심이 깃들기 시작했다. 준다는 게 꼭 돈이 아니어도 되지. 작게 미소가 번졌다. 슬픔 속에서도 조금은 따뜻한 온기가 피어오르는 순간이었다. 거실 불을 켜지 않은 채 나는 여전히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다. 밤은 깊어갔고 아파트 단지 너머로 도시의 불빛들이 작은 점처럼 깜빡였다가 사라졌다. 문득 아내가 쓰던 작은 손거울이 선반 위에 놓여 있는 게 보였다. 살며시 들어보니 손때로 모서리가 달아 있었다. 그 옆에는 아내가 좋아하던 립밤이 굴러 있었다. 나는 손거울을 열어 천천히 안을 들여다보았다. 거울 속에는 내 얼굴이 있었다. 주름이 깊었고 눈가가 조금 붉었다. 목소리도 표정도 마음도 나이 들었구나. 하필 오늘 깨닫게 된다. 손거울을 덮으려는데 살짝 떨림이 왔다. 그때 갑자기 문자음이 다시 울렸다.
아버지,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저희가 잘할게요. 잘할게요. 그런데 왜 이렇게 속이 쓰릴까? 나는 손바닥으로 천천히 이마를 짚었다. 그 착한 말들이 오늘따라 다르게 들렸다. 마음 쓰지 말라. 그래, 이제는 내 마음도 자리를 찾을 때가 된 거지. 그러나 그 말이 진짜 멘트하는 건 어쩌면 이런 것일지도 모른다. 아버지, 힘들지 않게 우리도 살아야 해요.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갑자기 코끝이 시큰했다. 나는 눈을 감고 숨을 크게 들이켰다. 그리고 작게 내뱉었다. 그래, 나도 내 마음 좀 쉬게 해야겠다. 창밖에서 구두 굽소리가 멀리 들렸다. 늦은 시간, 퇴근하는 사람일까? 아니면 아직 일 남은 사람일까? 도시는 참 많은 외로움이 겹겹이 쌓여 사는 곳이다. 어딘가 아래층에서 아이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그 맑은 소리, 그 소리에 나는 눈꺼풀을 천천히 떴다. 그래, 삶은 아직 살아있지. 그 순간 창가에 놓아둔 난초 화분이 보였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선물 받고 좋아하던 꽃, 잎끝이 조금 말라 있었다. 물을 제때 주지 못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작은 물뿌리개를 들었다. 살며시 난초 흙에 물을 적셨다. 물이 스며들며 작은 소리가 났다. 그 소리가 참 위로가 되었다. 아무도 말 걸지 않는 이 밤에 유일하게 반응해주는 존재처럼. 그래, 나도 다시 스며들어야지. 혼잣말이었지만 내 말이 내가 듣고 위로가 되었다. 나는 거실 창문을 열었다. 밤 공기가 차갑게 들어와 눈두덩이를 부드럽게 식혔다. 멀리 가로등 아래 누군가 천천히 산책하고 있었다. 아마 나처럼 생각이 많은 사람일 수도 있겠지. 조용히 중얼거렸다. 주고 싶다는 마음이 나쁜 건 아니지. 그 말이 어둠 속에서 허공에 퍼졌다가 다시 내 가슴으로 돌아왔다. 나는 천천히 스탠드 불을 껐다. 거실은 다시 어둠 속으로. 하지만 이번 어둠은 조금 덜 외로웠다. 바람 한 줄기, 난초의 생기, 그리고 아주 조용한 결심이 작게 살아 숨쉬고 있었다. 이제 내가 줄 방법을 다시 생각해보자. 아침이 다시 왔다. 부엌 창가로 햇빛이 조금 더 따뜻하게 들어왔다. 어제보다 달라진 건 없다. 하지만 내 마음은 아주 미세하게 달라져 있었다. 그래, 주는 마음이 부담이 된다면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주는 거지. 나는 식탁에 앉아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었다. 핸드폰을 켰다. 어젯밤 미발신 메시지. 밥 먹었느냐? 그 문장을 다시 보고 나는 살짝 웃었다. 이제는 묻는 대신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문자를 쓰지 않고 그냥 폰을 내려놓았다. 전자레인지에서 따끈한 고구마 향이 올라왔다. 아내가 자주 해주던 간식. 쓰다듬듯 꺼내 한 입 베어 물었다. 부드럽고 달았다. 이런 게 마음이지. 스스로 중얼거렸다. 그 순간 현관 비밀번호 소리가 들렸다. 삐빅. 아버지. 아들이 다시 들어왔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이른데? 아들은 어제보다 조금 더 조심스러운 얼굴이었다. 그 어제 말이요.
혹시 마음 상하셨을까 해서요. 나는 천천히 웃었다. 사람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또 나을 때도 있는 거지. 아들 얼굴이 잠시 멈칫했다. 아마 예상 못한 답이었을 것이다. 근데 아버지, 아들은 조금 머뭇거렸다. 그 순간 나는 먼저 말했다. 너희 말이 틀린 건 아니다. 아들 눈이 놀랐다. 진짜예요? 그래. 부담이라는 것도 사람 마음이니까 그걸 얘기해 준 것도 용기지. 아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표정이 참 낯설고 또 다 컸구나 싶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내 아이 같았다. 하지만 나는 고구마를 들어 보이며 말했다. 그렇다고 내가 주는 마음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아들은 웃으며 한숨을 쉬었다. 아버지답네요. 나는 장난스럽게 말했다. 그럼 나는 쉬운 사람 아니요. 둘 다 작게 웃었다. 그 웃음이 어제와는 다르게 살짝 젖은 따뜻함이었다. 아버지, 이따 점심 같이 드실래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오늘은 안 간다. 아들 표정이 살짝 가라앉았다. 왜요? 나는 느긋하게 말했다. 너희는 너희끼리 먹어라. 나는 오늘 내 점심을 잘 챙길 거다. 아들은 눈을 깜빡였다. 네,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부담 안 주는 방법으로. 아들은 말없이 나를 보다가 천천히 미소 지었다. 아버지도 성장하시네요. 노인도 진화한다. 나는 멋쩍게 웃었다. 아들이 집을 나가고 현관문이 닫혔다. 나는 천천히 거울 앞에 섰다. 눈가에 깊은 주름. 그러나 오늘은 그 주름이 조금 단단해 보였다. 그래, 이제는 사는 모습으로 사랑을 준다. 코트를 입고 슬리퍼 대신 운동화를 신고 천천히 문을 열었다. 복도에 햇빛이 길게 비치고 있었다. 나는 핸드폰을 보며 중얼거렸다. 사진 한 장 찍어서 보내볼까? 보일링 커피잔 사진. 짧은 문장. 오늘도 잘 지냈다. 그것만으로도 아마 마음은 전해질 것이다. 내가 주는 건 돈이 아닌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그 속에 담긴 마음. 나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천천히 버튼을 눌렀다. 이렇게 주면 되지. 문이 열리고 바람이 살짝 들어왔다. 새로운 방식의 마음이 오늘 처음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나는 손을 잠시 멈췄다. 문이 천천히 내려가는 동안 거울 속 내 모습을 바라봤다. 그 표정이 어제와 달랐다. 서운함에 잠겨있던 얼굴이 아니라 조용히 무언가를 깨달은 사람 얼굴. 마음이란 게 이렇게 조금만 돌리면 빛이 다른데 비치기도 하더라.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로비로 나오니 관리사무소 앞에 경비 아저씨가 커피를 홀짝 마시고 있었다. 어이구, 또 산책 나가세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러려고. 오늘은 좀 멋내보려고. 아저씨가 피식 웃었다. 멋은 무슨 멋이에요. 젊은 사람 말이지.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아이고, 요즘 노인들은 멋없으면 안 살아. 둘이 함께 웃었다. 농담이지만 오늘따라 그 말이 참 진심 같았다. 단지 밖으로 걸어 나오니 바람이 볼을 스쳤다. 봄바람이었다. 누구 눈에는 보잘것없는 하루겠지만 오늘의 나는 내 안에서 시즌이 바뀌는 느낌이었다.
천천히 골목을 지나 근처 공원으로 향했다. 평일 오전 사람도 많지 않은 시간. 벤치에 앉자 은행나무가 바람에 흔들렸다. 그 잎들이 아직 작았지만 거기엔 확실히 살아있는 기운이 있었다. 나는 카메라 앱을 켜 벤치 앞 풍경을 찍었다. 그리고 잠시 고민하다가 짧은 문장을 적었다. 오늘 바람이 좋다. 사람 마음도 이렇게 불어오면 좋겠다. 보낼까 말까? 한참 고민했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사진 대신 봉투를 쥐어줬겠지. 이제는 다른 방식이다. 결국 보내지 않고 사진만 저장했다. 아직은 연습하는 거다. 벤치 옆에서 조그만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있었다. 흔들흔들 불안하게 할머니가 뒤에서 잡아주고 있었다. 하나, 둘, 셋 됐다. 할머니가 손을 살짝 놓자 아이 자전거가 앞으로 나갔다. 아이 얼굴이 밝게 펴졌다. 근데 두 바퀴 굴리자마자 털썩 넘어졌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자리에서 약간 일어났다. 괜히 보호 본능이 생겼다. 할머니는 침착하게 아이를 일으켜 세웠다. 안 아파. 넘어지는 거 연습해야 하는 거야. 그 말이 바람처럼 내 가슴에 스며들었다. 그래, 넘어지는 것도 연습이고 다시 일어나는 것도 연습이지.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부모 마음도 연습이구나. 멈추는 법, 기다리는 법, 다시 건네는 법. 이제는 돈이 아니라 내 삶과 온도를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거다. 천천히 일어나 공원 출구로 걸었다. 근처 빵집 앞에서 멈췄다. 유리창 안에 갓 나온 식빵이 놓여 있었다. 김이 살짝 올라오고 있었다. 아내가 있었다면 오늘 같은 날 빵 사서 잼 발라줬겠지. 생각이 그렇게 흘렀다. 잠시 고민하다 식빵 하나를 샀다. 그리고 딸기잼도 조그만 병 하나. 무슨 선물 줄 사람이 있어요? 점원이 물었다. 나는 살짝 웃었다. 예. 오늘은 나한테 주는 선물이다. 점원도 웃었다. 아, 그런 날 필요하죠. 종이봉투를 들고 나오는 동안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졌다. 엘리베이터 안 셀카 모드로 바꿔 살짝 웃는 사진을 찍었다. 잔잔한 표정, 과하지 않은 하지만 살아있는 얼굴. 그리고 그 사진 아래 살짝 문장을 적어 저장했다. 내가 나를 챙기는 법, 오늘 조금 배웠다. 아직 보내진 않았다. 하지만 보내지 않아도 마음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문이 열리고 집에 들어왔다. 식빵을 식탁 위에 두고 조용히 말했다. 그래, 오늘은 이걸로 충분하다. 지금은 연습이니까. 그 말 한 줄이 방 안에 잔잔하게 울렸다. 그리고 아주 미세하게 웃음이 났다. 근데 내가 이렇게 감성적인 줄은 몰랐네. 혼잣말에 스스로 웃으며 나는 컵에 따뜻한 차를 다시 우렸다. 그 향이 어제보다 더 뚜렷하게 느껴졌다. 마음이 바뀌면 세상의 냄새도 달라진다. 아침 햇빛이 창가를 비추고 있었다. 나는 오늘도 평소보다 천천히 일어나 차를 우렸다. 향이 방 안에 퍼졌다. 예전엔 이 시간에 봉투를 만지작거렸지. 이제는 내 마음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걸 먼저 살핀다. 오늘도 내가 나를 챙기자. 혼잣말이
제법 자연스러워졌다. 나는 식탁 위 식빵을 꺼내 딸기잼을 발랐다. 잼이 조금 삐뚤게 발라졌지만 괜찮았다. 예전엔 아내가 이렇게 예쁘게 발라줬지. 그 기억에 잠깐 눈이 촉촉해졌다가 곧 잔잔히 가라앉았다. 오늘은 출근길이 끝난 시간에 동네 작은 공방에 들렀다. 예전부터 유리잔 만드는 곳이 가보고 싶었는데 늘 나중에 하다가 오늘 처음 문을 열었다. 공방 안은 향초 냄새가 조금 섞인 나른한 공기였다. 처음 오셨어요? 젊은 주인이 반갑게 인사했다. 예. 오늘은 무언가 배워보고 싶어서 내 목소리가 내 스스로도 낯설 만큼 선선하게 나왔다. 주인이 웃었다. 시작이 제일 어렵죠. 근데 오셨네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예전엔 애들 도와준다고 내 거 안 했는데 이제 좀 해보려고. 주인이 엄지를 들어 보였다. 그게 진짜 잘 사는 거예요. 유리잔을 빚으면서 나는 손끝을 조심히 움직였다. 모양이 삐뚤어졌지만 희한하게 마음은 편안했다. 주인이 말했다. 가족분들 선물하려고 오시는 분 많아요. 나는 살짝 웃으며 말했다. 아닙니다. 오늘은 내 거입니다. 그러고 나니 가슴이 이상하게 뜨거워졌다. 마치 아내가 옆에서 잘했어 하고 웃는 느낌. 공방에서 나온 뒤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했다. 커피 향이 유리잔 만들며 묻은 불냄새와 겹쳐 이상하게 따뜻했다. 그때 휴대폰 진동이 울렸다. 아들 아버지, 점심 드셨어요? 나는 천천히 사진첩에서 아까 만든 유리잔 사진을 골랐다. 사진 위에 한 줄을 적어 보냈다. 오늘은 내가 만든 잔에 마실 거다. 너도 점심 잘 챙겨라. 잠시 후 답장이 왔다. 와, 아버지, 이거 직접 하신 거예요? 멋지세요. 그 문장을 보는데 마음에 따뜻한 무언가가 스며들었다. 예전에는 아버지 덕분에 먹고 살았다는 말을 듣고 싶었는데 지금은 이 말이 더 좋았다. 멋지세요. 이게 서로 부담 없이 마음이 만나는 방식이구나. 걷다 보니 동네 놀이터가 보였다. 미끄럼틀 옆에서 어제 본 아이와 할머니가 또 자전거 연습을 하고 있었다. 할머니가 아이를 붙들며 말했다. 넘어지는 건 괜찮아. 근데 포기하면 안 돼. 나는 속으로 혼잣말했다. 그래. 부모 마음도 그렇지. 아이가 다리에 힘을 주고 다시 출발했다. 쓰러질 듯, 쓰러질 듯. 기적처럼 균형을 잡고 미끄러지듯 앞으로 나갔다. 할머니가 웃었다. 꺼봐. 되지? 나도 모르게 박수를 쳤다. 할머니가 나를 보고 웃었다. 할아버지도 박수 잘 치시네. 나는 장난스럽게 말했다. 내가 또 응원 전문이지. 둘이 피식 웃었다. 그 웃음 속에 가족이 아닌, 세대가 아닌 사람과 사람이 작게 연결되는 온기가 있었다. 집으로 돌아와 구입한 유리잔을 창가에 조심스레 놓았다. 해가 비치자 잔이 반짝였다. 마치 이 작은 물건이 내 새 마음을 들고 있는 것처럼 나는 아주 작게 말했다. 잘 살고 있다. 조금씩, 조금씩. 그리고 혼자 피식 웃었다. 이제 슬슬 노년 예능 나가도 되겠네. 조용한 농담이
방 안에 따뜻하게 퍼졌다. 집에 들어오자 방 안 공기가 어제보다 따뜻하게 느껴졌다. 바뀐 건 별 것 없는데 내가 바뀌니 공간도 따라 바뀌는 것 같다. 나는 유리잔을 바라봤다. 그 안에 물 한 모금 부어 놓으니 빛이 잔 속에서 흔들렸다. 이게 뭐라고 참 뿌듯했다. 아이 키울 때 처음 계단 혼자 오르던 날, 그때 느꼈던 감정이 살짝 떠올랐다. 그래, 이 맛에 사는 거지. 거실에 앉아 오래된 노트 한 권을 꺼냈다. 아내와 함께 갔던 여행지 영수증이 그 사이에 끼워져 있었다. 여보, 다음에 또 오자. 그때 내가 했던 말이 흐릿한 볼펜 잉크 속에 남아 있었다. 나는 그 문장을 조용히 되뇌었다. 다음에 또 오자. 아내는 떠났지만 그 마음을 이어가는 건 내 몫이다. 내가 이만큼 잘 버티고 이렇게 다시 살아보려 하는 걸 아내도 웃어줄 것이다. 점심 무렵 아들에게서 문자가 다시 왔다. 아들 아버지, 오늘 뭐 하셨어요? 예전 같으면 별거 없다고 했을 것이다. 아버지들이 흔히 하는 말, 괜히 폼 잡느라 자기 삶을 감춘다. 하지만 오늘 나는 조금 다르게 써보았다. 나 유리잔 만들고 공원 다녀왔다. 하루 알차게 보냈다. 조금 있다가 답장이 왔다. 아들와 진짜 멋있어요. 저도 그런 하루 살고 싶네요. 그 말을 읽고 괜히 등이 조금 펴졌다. 누군가가 나를 멋있다 했다는 게 이토록 마음에 오래 남을 줄이야. 예전엔 아버지는 무조건 주는 사람, 아들은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서로 삶을 보여주는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게 세대가 이어지는 거겠지. 며칠이 지났다. 아침 햇빛이 점점 더 길어지고 있었다. 계절도 내 마음도 조금씩 변하는 중이었다. 오늘은 단지 안 작은 카페에서 따뜻한 라떼 한 잔을 주문했다. 컵을 두 손으로 감싸며 밖을 내다보았다. 아이 둘을 데리고 바쁘게 걸어가는 젊은 엄마, 택배 기사가 전동 카트에 상자를 싣는 모습, 조깅 나온 청년, 그리고 잠깐 멈춰서 하늘을 보는 노부부. 세상이 각자 살아가고 있었다. 그 안에서 나는 오늘도 내 페이스로 산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아들과 며느리였다. 아버지, 오늘 저녁에 시간 되세요? 나는 잠시 고민하다 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답장을 보냈다. 오늘은 약속이 있다. 사실 약속은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내 시간을 내가 먼저 채우고 싶었다. 조금 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받았다. 아버지, 무슨 약속 있으세요?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응, 나랑 약속했다. 아들이 잠시 웃더니 말했다. 아, 그런 의미면 저도 요즘 연습 중이에요. 그 대답이 마음을 긁었다. 좋은 의미였다는 걸 알면서도 순간 오래된 감정이 스쳤다. 그래, 너도 바쁘고 그렇다고 내가 비지 않은 사람으로 보일 필요도 없지.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예전 같으면 이 순간 서운함이 휘몰아쳤겠지만 지금은 입술이 부드럽게 말렸을 뿐이었다. 그래, 너도 잘해라. 나는 오늘 나와 시간을 보내려 한다. 아들이 말했다. 아버지, 멋지네요. 전화를 끊고 잠시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렸다. 스스로에게 말했다.
서운한 건 서운한 거고, 내 길 가는 건 또 내 길이지. 그 말이 나를 단단하게 해줬다. 카페 옆 테이블에서 노부부가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요즘 자식들이 너무 바쁘지. 그래도 뭐 자식만 보려고 사는 건 아니지 않나? 나는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 했지만 그 말이 내 마음에 자연스럽게 닿았다. 그래, 인생 후반전은 남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내 방식으로 내 속도로 사는 거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엘리베이터에서 동네 학생과 마주쳤다. 할아버지, 오늘도 산책해요? 나는 천천히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할아버지도 할 일이 많아. 무슨 일요? 비밀이다. 아이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다. 그 순간 옆에서 엄마가 말했다. 할아버지 삶이 부럽네요. 여유 있어 보여요. 나는 잠시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여유라는 게 나이가 든다고 생기는 게 아니더군요. 마음이 내 편일 때 생기는 거지. 그 말을 하고 나니 내가 한 말인데도 내가 위로받는 느낌이었다. 엄마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우리는 각자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다. 나는 혼잣말했다. 그래, 내 마음, 이제는 내 편이다. 그 말이 오늘 하루의 제목 같았다. 서운함은 잠깐 들렸다 지나갔고 남은 건 잔잔한 안정감이었다. 조용히 현관문을 열며 나는 생각했다.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흔들리면 다시 중심 잡고 그리고 다시 걷는 것. 그게 지금 내가 배우는 나이의 지혜였다. 그리고 문득 작게 웃음이 났다. 나 이렇게 성숙해도 되나? 혼잣말이 나도 웃겼다. 그 웃음 속에서 나는 어제보다 조금 더 단단해져 있었다. 집에 들어오자 집안 공기가 조용히 나를 맞았다. 예전에는 이 고요가 외로웠는데 지금은 조금 다르다. 혼자인 시간이 나를 다치게 하기보다 나를 세워주는 시간이 되어가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코트를 벗어걸고 컵에 물을 따라 한 모금 마셨다. 그때 알림이 울렸다. 카카오톡 가족방. 동생 아버지 오늘 뭐 하신대? 형 무슨 모임 가셨나 봐. 히읗히읗. 그 문장들이 예전 같았으면 아버지가 왜 혼자 다니지? 우리가 신경 못 써서 그런가? 이런 마음을 불러왔겠지. 그런데 오늘은 달랐다. 내가 선택한 고요였고 내가 만든 여유였다. 나는 군더더기 없이 한 줄 남겼다. 나도 내 시간 있어야지. 그리고 핸드폰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이 문장 하나가 내 마음을 대신 말해주는 듯 했다. 잠시 후 문자 하나가 따로 왔다. 아들로부터였다. 아버지 요즘 멋있어요. 뭔가 아버지 삶이 생긴 느낌이에요. 그 문장을 읽는데 목 안쪽이 조용히 뜨거워졌다. 칭찬 한마디가 이렇게 사람을 살게 하다니. 내가 주던 사랑이 되돌아오지 않는 듯 보였을 때도 있었지만 사실은 사람 마음은 멀리 돌아서 오기도 한다. 나는 짧게 답했다. 나도 사람이다. 배우는 중이다. 전송하고 나니 하나도 과하지 않았다. 내가 날 지키는 문장이었다. 저녁이 되어 단지 산책로를 걸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바람이 살짝 불어왔다. 조용히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 누군가 통화하며 걷는 소리.
멀리서 강아지가 목줄 흔들리는 소리. 세상은 여전히 바쁘고 나는 그 틈에서 조금 천천히 흘러간다. 벤치에 앉았다. 자전거 연습하던 아이와 할머니가 오늘은 뛰어놀고 있었다. 아이가 내게 손을 흔들었다. 할아버지, 나는 손을 저어 보였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다. 나도 연습했다. 넘어지지 않는 법 말고 넘어져도 혼자 일어나는 법. 그 말이 스스로에게 박수처럼 느껴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엘리베이터 앞에서 어제 봤던 그 엄마와 다시 마주쳤다. 또 산책 다녀오셨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 요즘은 걷는 게 제일 좋더라고. 그녀가 말했다. 저도 언젠가 저런 여유 갖고 싶어요. 나는 천천히 미소 지었다. 여유는 나이 들면 생기는 게 아니고 마음이 허락할 때 생기더라. 그 말이 나한테도 그녀한테도 조용히 스며들었다. 그녀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배우고 갑니다. 나는 가볍게 손을 흔들었다. 서로 배우는 거지요. 문이 열려 각자 다른 층으로 올라갔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그래, 내 마음은 이제 내가 맞는다. 그 말이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작은 선언 같았다. 집에 들어오자 아내 사진 앞에 앉았다. 사진 속 아내가 마치 말하는 듯 했다. 당신 잘하고 있어요.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당신 때문에 배우는 거지. 사진이 대답하지 않았지만 조용한 지지 같은 게 느껴졌다. 부드러운 야광처럼 가슴 한켠에서 빛났다. 잠자리에 들기 전 문득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았다. 누가 보기에 대단한 건 없지만 나는 넘어지지 않았고 기댈 곳 없어 보였지만 스스로를 부축했고 서운했지만 마음이 흔들려도 예전처럼 주저앉지 않았다. 그게 오늘 내가 이긴 방식이었다. 눈을 감으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삶은 아직 괜찮다. 그리고 나는 아직 배우는 중이다. 그 말이 이불 속에서 천천히 따뜻해졌다. 그리고 나는 잔잔한 마음으로 눈을 감았다. 다음 날 아침 날씨가 유난히 깨끗했다. 창밖 하늘은 지난 며칠과 달리 조금 더 푸르게 빛났다. 나는 먼저 라디오를 켰다. 부드러운 클래식 선율이 흐르고 곧 DJ 목소리가 이어졌다. 가끔 사랑은 멀리서 걱정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꼭 붙잡지 않고 멀찍이서 바라보는 방식으로 말이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붙잡지 않아도 되는 사랑. 오늘은 유리잔 대신 노트를 한 권 챙겼다. 이제 누군가에게 주고 싶은 건 돈봉투가 아니라 내가 남은 시간에 배운 것들. 현관문을 나서는데 문자 하나가 떴다. 아들 아버지, 오늘 혹시 저녁 괜찮으세요? 우리 집에서 같이 김치찌개 먹을래요? 나는 천천히 미소 지었다. 억지 초대가 아니었다. 예전이 아버지 식사 챙겨드려야 한다가 아니라 오늘은 같이 밥 먹고 싶다는 온도가 느껴졌다. 답장을 보냈다. 그래, 내가 김 하나 사갈게. 아들은 웃는 이모티콘을 보냈다. 기다릴게요. 내 손이 그 작은 그림 하나에 살짝 따뜻해졌다. 저녁이 되어 아들 집 현관 앞에 섰다. 도어락이 열리고 손주가 뛰어나왔다.
할아버지, 작은 팔이 내 다리를 꼭 안았다. 아이 채훈이 어른 마음을 뚫고 들어왔다. 며느리가 미소 지으며 인사했다. 어서 오세요, 아버님. 김치찌개 좀 많이 했어요. 그래, 냄새가 벌써 좋구나. 나는 천천히 말했다. 진짜 좋았다. 그냥 집 냄새. 나도 오래 살고 나서야 깨닫는다. 집 냄새만큼 따뜻한 건 없다. 식탁에 앉으니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다가 마치 내 마음 닮은 듯 잔잔히 숨을 쉬었다. 아들이 밥을 퍼주며 말했다. 아버지, 요즘 많이 달라지셨어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사람이 좀 변해야지. 손주가 내 무릎에 고개를 기대고 말했다. 할아버지랑 놀까? 나는 그 작은 머리를 쓰다듬었다. 조금만 있다가 할아버지도 밥 먹고 힘나야지. 아들이 말했다. 아버지, 사실 얼마 전에 아버지 서운해 하시는 거 보고 우리도 마음이 좀 걸렸어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서운하긴 했지. 솔직하게 말했다. 이젠 감정을 숨기지 않아도 된다.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아버지, 그 마음이 부담이었던 게 아니라 우리가 잘하고 싶은데 아버지가 먼저 다 하시니까 우리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 말이 속을 천천히 적셨다. 아이 때 들었던 고맙다와는 또 다른 맛이었다. 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래, 그럴 수 있지. 나도 애 아버지였을 때 부모 눈치 못 봤으니까.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다. 이제는 내가 나를 먼저 챙기려고 한다. 아들이 미소 지었다. 그래서 더 좋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나는 천천히 말했다. 부담 주지 않는 사랑, 그걸로 가자. 그 말이 나오자 아들 눈가가 근지러워졌다. 며느리도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손주가 말했다. 할아버지, 우리 가족장? 그 말에 우리는 다 같이 웃었다. 서먹함이 아니라 살짝 울컥한 웃음이었다. 나는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래, 이게 가족이지. 식사를 마치고 과일을 먹으며 얘기하다가 아들이 냉장고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아버지, 이거 저희가 드리고 싶어서 준비했어요. 상자를 열자 작은 수제 쿠키와 손글씨가 적힌 카드가 있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제는 함께 걸어요. 나는 카드를 천천히 접어 가슴 안쪽에 넣었다. 그래, 이제는 같이 가자. 그 말은 명령이 아니라 약속이었다. 가족이 다시 같은 방향을 향해 천천히 걷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저녁이 끝나고 과일 접시가 텅 비었을 무렵이었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버님, 혹시 다음 주에 시간 되시면 저희랑 꽃시장 다녀오실래요? 꽃시장. 예전엔 아내와 매년 봄마다 갔던 곳이다. 그때 떠올랐던 장면들이 방 안의 조명을 따라 살그머니 가슴 안에 피어났다. 아내가 화분 옆에서 손바닥으로 흙을 두드리며 말하던 모습. 여보, 꽃은 키우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거야. 나는 살짝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같이 가자. 나도 요즘 같이 살 꽃이 좀 필요하다. 아들과 며느리가 서로를 보며 웃었다. 그 웃음이 억지 아니고
고마움이 섞여 있었다. 손주가 옆에서 갑자기 외쳤다. 할아버지 꽃 사면 우리 집에도 주세요. 나는 손주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할아버지가 예쁜 거 골라줄게. 손주가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핑크색으로. 그 말에 우리는 또 한 번 웃었다. 가족이 웃는다는 거 소란스러워지는 게 아니라 집안의 온기가 도는 일이다. 나는 조용히 생각했다. 너무 가까워지려고 했던 건 나였구나. 부담이 된 게 아니라 방법을 몰랐던 거였다. 사랑도 나이가 든다고 완성되는 게 아니다. 배우는데 평생이 걸린다. 식탁을 치우려 하는데 며느지가 내 손을 살며시 잡았다. 손등이 가늘게 떨릴 정도로 조심스러운 손길이었다. 아버님, 저 사실 요즘 아버님 뵙고 있으면 참 든든해요. 나는 천천히 멈췄다. 듣고 싶은 말이었지만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다가오니 가슴이 조금 저릿했다. 저희가 아버님께 짐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아버님이 혼자도 잘 사시고 우리는 같이 살아서 좋아요. 나는 미소 지었다. 말은 조심히 꺼냈다. 혼자 잘 사는 사람끼리 같이 가는 게 제일 좋은 거다. 며느리는 눈을 살짝 붉혔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아들이 한마디 보탰다. 아버지, 솔직히 말하면 예전엔 아버지가 너무 위에 계신 느낌이었어요. 나는 천천히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근데 요즘은 아버지가 옆에 계신 느낌이에요. 그 말을 듣고 내 안쪽이 조용히 무너졌다가 또 천천히 세워졌다. 나는 잔잔히 말했다. 그래, 이제는 같이 걷자. 아들은 의자에 기대며 웃었다. 네, 그게 제일 좋아요. 돌아오는 길, 거리 가로등 불빛이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바람이 불어 내 코트 자락을 천천히 흔들었다. 나는 혼잣말했다. 가까이 가는 법을 이제 알겠다. 가까이 다가가려 애쓰지 않고 멀어질까 두려워 붙잡지 않고 내가 내 자리를 세우니 가족이 옆으로 와준 것. 그게 이 나이에 배우는 사랑이었다. 집문을 열며 나는 부드럽게 웃었다. 그래,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다음 날 아침 햇빛이 부엌 바닥에 길게 비쳤다. 밤새 쉬던 마음이 햇살을 타고 천천히 깨어났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찬물을 데웠다. 찻잔 앞에 서니 내가 만든 유리잔이 햇빛을 받아 부드럽게 빛났다. 얼마 전만 해도 이런 걸 내가 만들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내 삶이 이렇게 또 한 번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걸 누가 알았을까? 차를 따르고 창가에 앉았다. 멀리서 어제 아이가 타던 자전거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듯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모습, 그 모습이 이제 내 마음속에도 자리하고 있었다. 사람은 나이를 먹어도 다시 배우고 자랄 수 있다. 마음이 허락하면 언제든 새 출발이 가능하다. 나는 그 말을 나 자신에게 천천히 들려주듯 읊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아들, 아버지, 오늘 시간 되면 산책 같이 하실래요? 나는 미소 지었다. 그래, 오늘은 내가 길 골라보마. 잠시 뒤 아들한테 메시지가 또 왔다. 좋아요. 근데 아버지, 요즘 진짜 멋있어지셨어요.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을게요.
나는 답장을 보내지 않고 핸드폰을 뒤집어 놓았다. 굳이 급히 대답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 그게 더 따뜻했다. 신발을 신으려는데 문 옆에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다. 메모가 붙어 있었다. 할아버지, 꽃 키우자. 우리 집 꼬마 정원사 마이너스. 나는 그 조그만 글씨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훑었다. 꽃씨 대신 어른 마음이 심겨 있었다. 자라날 준비가 된 상태로 밖으로 나왔다. 단지 앞 은행나무가 작은 새 잎을 틔우고 있었다. 계절은 여전히 일을 하고 있었다. 변하지 않는 듯 보이면서 사실 매일 조금씩 변하는 방식으로 마치 나처럼 나는 천천히 걸었다. 그리고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다. 도시의 하늘, 선들한 바람, 어제와 같으면서도 오늘은 또 조금 다른 빛깔. 그래, 오늘도 살아본다. 그 말이 내 가슴 속에서 가볍게 떨리며 퍼졌다. 천천히, 똑바로, 조금은 여유롭게 걷는 동안 나는 깨달았다. 사랑은 주는 게 아니다. 사랑은 남는 것이다. 남아있는 마음, 그리고 다시 내 안에서 자라는 마음. 그게 진짜 사랑이다. 나는 조용히 웃었다. 그때 바람이 불어와 옷깃을 스쳤다. 마치 누군가 손끝으로 살짝 토닥여 준 것처럼, 아내가 그랬던 것처럼, 여보, 나 잘하고 있어. 작게 중얼거렸다. 바람이 대답하듯 한 번 흔들렸다. 멀리서 손주 목소리가 들렸다. 할아버지 여기 있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다. 손주가 두 팔을 흔들고 뒤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다가오고 있었다. 내 마음은 이제 그들을 향해 뛰지 않는다. 그저 나의 자리에 서서 그들이 다가오길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 그게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이었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천천히, 따뜻하게, 그리고 단단하게. 그래, 같이 걸어보자. 그리고 오늘의 한 발을 내딛었다. 어딘가를 향해 가면서 동시에 내 안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었다. 단지 앞 벤치에 살짝 앉았다. 바람이 애매하게 따뜻한 듯 서늘한 듯 딱 봄이 오기 직전의 공기였다. 사람들이 지나갔다. 유모차를 밀고 가는 엄마, 헤드폰 끼고 빠른 걸음으로 걷는 청년, 같은 속도로 걷는 노부부. 각자의 속도, 각자의 리듬. 나는 생각했다. 예전엔 저 속도에 맞추려고 애썼지. 누구보다 앞서야 한다고 뒤처지면 안 되는 줄 알고. 그런데 이제는 안다. 살아남는 사람은 빠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잃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나는 오늘만큼은 내 박자대로 세상을 걷고 있었다. 느린 듯 보이지만 이 속도가 내 삶을 살리는 속도다. 문득 휴대폰 카메라를 켰다. 벤치에서 바라본 나무와 하늘을 찍었다. 사진 속 하늘이 참 맑았다. 그리고 그 아래 있는 내가 다행히 작지 않았다. 아니, 작아도 괜찮았다. 세상 안에 나고 그 나를 오늘은 충분히 살고 있으니까. 나는 사진에 짧게 문장을 붙여 저장했다. 사는 건 잘하려는 게 아니라 계속 살아내는 거더라. 보내진 않았다. 이 한마디는 먼저 나한테 들려줘야 하니까.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며느리였다. 아버님, 오늘 산책 코스. 나중에 저희도 가르쳐 주세요. 나는 웃음이 났다. 예전에 나였다면 바로 지금 올래? 했겠지. 붙잡고 곁에 두고
함께 있어야 사랑이라 생각했으니까. 이젠 아니었다. 함께 걷는다는 건 같은 속도로 걷는 게 아니라 각자의 속도로 걷다. 가끔 발걸음이 나란해지는 거다. 나는 천천히 답장을 보냈다. 그래, 천천히 알려줄게. 전송하고 나니 내 마음이 먼저 고개를 끄덕였다. 강요 없는 사랑, 기다림이 있는 관계, 동행이라는 이름의 여유. 살면서 이렇게 배우는구나. 늦지 않았다. 아니, 지금이 딱 맞는 때다. 집 앞에 다다랐을 때 문득 아내 생각이 났다. 이 계절이면 아내가 늘 말하곤 했다. 여보, 새순 보려고 밖에 나가요. 시작이 보이는 게 제일 예뻐요. 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그래, 나도 다시 새순 난다. 그 말을 하고 나니 눈시울이 살짝 뜨거워졌다. 근데 이번엔 울컥이 아니라 고요했다. 눈물 없이도 가슴이 찰 수 있다는 걸. 이 나이엔 안다. 나는 천천히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다. 삐빅 문이 열렸다. 현관 불빛 아래서 나는 신발을 벗으며 말했다. 아무도 없는데도 자연스럽게 오늘도 잘 살았다. 그리고 한 박자 쉬고 작게 덧붙였다. 내일도 살아보자. 그 말이 오늘 하루를 가만히 감싸며 내 심장을 따뜻하게 덮었다. 살다 보면 마음이 먼저 늙는 날도 있고 다시 피어나는 날도 있습니다. 가끔은 주고 싶은 마음이 상처가 되기도 하고 멈춘 마음이 오히려 사랑을 지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요즘의 당신 마음은 어디쯤 서 있나요? 혹시 아직 누군가에게 주려다 멈춘 마음이 있다면 오늘은 그 마음을 그냥 조용히 다독여 보면 어떨까요?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조용히 그리고 함께요.